아시아를 그토록 싫어했던 미국인 승무원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의 무례함 때문에 3년간 모든 아시아 노선을 기피했던 4년차 승무원 에바의 극적인 인생 역전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 또 시끄럽고 피곤한 아시아 노선일 뿐이겠지라며 한국행 비행 배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그녀였습니다. 석 달간 팀장에게 노선 변경을 요구했던 에바, 결국 피할 수 없는 뉴욕 마이너스 서울 직항편을 맡게 되면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이틀 만에 보여준 그녀의 반응은 동료들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 뒤에는 미국 본사에 충격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예 한국 정착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바라보았던 승무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편견이 사랑으로 바뀐 에바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라고 하고요. 미국의 한 대형 항공사에서 4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기점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일이었죠.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늘 위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특히 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프랑스 노선에서는 우아한 파리지앵들을, 이탈리아 노선에서는 열정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꿈 같던 시간이 악몽으로 바뀐 건 정확히 1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 경험한 건 베이징 노선이었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죠. 그날 탑승한 중국인 승객 중 한 명이 기내식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돼지 음식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정중하게 다른 메뉴를 제안했지만 그 승객은 음식 트레이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면서 다른 승객들의 옷에까지 묻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달 후 상하이 노선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서 다른 승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제 동료 승무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희가 제지하려고 하자 더욱 난폭해졌어요. 결국 기장님까지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그 이유였어요. 기내에 있던 다른 중국인 승객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저희가 과잉 대응했다며 수군거리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네 사람이 난동을 부렸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노선만 나오면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번엔 또 어떤 무례한 승객을 만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세 번째 사건은 광저우 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중국 여성들이 문제였어요.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승객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중국 노선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케줄 조정할 때마다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유럽 노선이나 남미 노선으로 말이에요. 또 중국 노선 피하려고?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쪽 승객들은 대체로 예의도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하다면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노선도, 태국 노선도, 필리핀 노선도, 베트남 노선도 모든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를 아시아 공포증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심지어 뉴욕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마트에서도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큰 편견을 심어놓을 줄은 몰랐어요. 회사에서도 제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가급적 아시아 노선을 배정하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항공사 일이라는 게 항상 제 뜻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확인하러 회사에 갔는데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에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뉴욕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담당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이라고요? 또 다른 아시아 나라잖아요. 그것도 무려 14시간이나 되는 장거리 비행이라니요. 저는 즉시 항의했습니다. 팀장님, 다른 노선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제가 아시아 노선은 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은 단호하셨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당신이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제가 정말...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문적으로 행동해주세요. 팀장님의 말투에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한국? 또 시끄럽고 피곤한 아시아 노선일 뿐이겠지.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중국과는 좀 달랐습니다. K-팝이라는 음악도 있고 한국 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꽤 유명하다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막상 만나보면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아시아는 다 문제투성이야. 분명히 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손목에 생긴 멍 자국을 만져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일도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동네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를 봤습니다. 아마 유학생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계산할 때 점원에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 표정과 목소리 톤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예의 바른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순 없지. 분명히 다를 거야. 친구 사라에게도 털어놓았어요. 내일 한국 가는데 정말 걱정이야. 또 아시아 노선이구나. 그래도 한국은 중국과 다를 수도 있잖아. 글쎄,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너무 편견을 갖지 말아봐. 혹시 모르잖아. 사라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 금요일이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브리핑을 받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번 비행은 무려 14시간이나 되는 장거리 비행이었거든요. 오늘 승객 중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 출장 마치고 돌아가는 비즈니스맨들도 꽤 있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피곤하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몰랐죠.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 편견이 정말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등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한숨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내 뒤쪽에서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가 보니 한 중국인 남성이 완전히 취한 상태로 다른 승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할아버지께서 달래셨던 그 승객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크고 건장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야, 너 뭘 쳐다봐. 그가 옆자리 승객에게 소리쳤습니다. 술 냄새가 기내에 진동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승객들이 잠들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확 잡는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서 정말 아팠습니다.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의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어요.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손을 놓아주세요. 제가 차분히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여성 승객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사라가 달려와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선생님, 승무원을 놓아주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더욱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 비행기 내가 샀나? 그러면서 제 손목을 더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그 순간 기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제게서 손을 떼고 사라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사라는 뒤로 물러섰지만 좁은 기내에서는 도망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변 승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또 이런 일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정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내의 소란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난동꾼은 그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네. 그 남자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승무원에게서 손을 떼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뭐? 이 자식이 정말. 난동꾼이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한국 남자는 전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아주 정확한 동작으로 난동꾼의 팔을 제압했어요. 으악! 난동꾼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군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특전사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난동꾼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자의 제압 기술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다루는 것 같았어요. 진정하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착륙 후 공항 경찰에 인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난동꾼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그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승무원님은 어떠세요? 손목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가 제 손목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개입했는데도 제 걱정을 먼저 해주다니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신 건지. 당연한 일이에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죠. 그 남자는 난동꾼을 조심스럽게 그의 좌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옆에 앉아서 그를 지켜봤어요. 만약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3년 전 그 상하이 비행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저희를 도와준 거예요. 사라도 그 남자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 후 기내는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난동꾼도 완전히 진정되어서 잠들었고 다른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침착하고 용감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시간에 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정말 군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 국방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국방연구소요? 네. 이번에 뉴욕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와 군사협력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국방연구소에서는 주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각국의 방산 업체들과 기술 교류를 하다 보니 영어로 업무하는 일이 많거든요. 이번 뉴욕 출장에서도 한국 대표단의 통역과 협상을 맡았어요. 아,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셨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평생 그런 상황을 혼자 처리할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도와야죠.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도윤이에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에바예요.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에바님, 혹시 서울에 며칠 계세요? 네, 이틀 정도요. 그럼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하세요.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명함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좋은 곳들 안내해드릴게요. 명함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시간 내주셔도 되나요? 당연히 괜찮아요. 한국에 오신 손님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착륙 1시간 전까지 저는 도윤 씨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정말 지적이고 유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뉴욕에도 한국 음식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자기 나라 음식을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도윤 씨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찌개요. 특히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요리해주세요? 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두세요. 정말 감사하죠.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특전사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어요. 주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이었죠. 오늘 같은 상황도 그때 배운 기술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력했는데. 아니에요. 에바님도 충분히 잘 대처하셨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셨잖아요. 그가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니요. 승객들이 내릴 때 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에바님,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생각나시면 연락주세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그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알고 싶어졌어요. 과연 이 마음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그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김도윤, 한국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연락해봐도 될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호텔 방에만 있으면서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어요. 아시아 노선은 항상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 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침착한 모습, 제 걱정을 먼저 해주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던 그 든든함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비행기에서 만난 에바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놀랍게도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에바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 어떠세요? 좋은 곳들 안내해드릴게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 오후 2시에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도윤 씨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내에서 볼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에바님, 잘 찾아오셨네요. 그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게 찾았어요. 지하철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서울 첫인상은 어떠세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윤 씨가 웃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이제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와, 이게 진짜 몇백 년 된 건축물이에요? 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왕들이 실제로 살았고요. 궁궐을 걸으면서 도윤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 이야기, 건축 이야기,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정말 해박한 지식에 놀랐어요. 도윤 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군대에 있을 때 한국사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남산타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이렇게 큰 도시가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니. 평화로워 보이세요? 네, 정말요. 제가 사는 뉴욕은 항상 뭔가 소란스럽고 위험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밤에는 혼자 다니기 무서워요. 서울은 밤에도 안전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요. 도윤 씨, 혹시 군대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특전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도윤 씨가 제안했어요. 한강에 가볼까요? 서울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강 둔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여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치맥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저희도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미리 준비해온 치킨과 맥주를 꺼내더라고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아까 궁궐 구경할 때 몰래 주문했어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한강을 바라보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강물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건너편에는 예쁜 불빛들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뉴욕에도 센트럴파크 같은 곳이 있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글쎄요. 여기는 더 자유로운 느낌? 사람들이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때 시간이 밤 10시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직장인들, 대학생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까지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되나요?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도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젊은 커플들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안전하다니. 내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뉴욕은 어때요? 밤 9시만 되어도 혼자 다니기 무서워져요. 특히 센트럴파크 같은 곳은 해가 지면 아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여기서는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노선에서의 경험들, 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와 편견들을요. 도윤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끄덕여 주었습니다. 에바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로요. 어제 비행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어떤 편견이요? 미국 사람들은 차갑고 개인주의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바님을 만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새벽 3시까지 한강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문화, 경험, 그리고 꿈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는 걸요.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도윤 씨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또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도윤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요. 뉴욕에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때로는 화상통화로 말이에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곳 데려가 드릴게요. 도윤 씨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2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노선 비딩 공고가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이 원하는 노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목록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뉴욕 마이너스 서울 노선이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놀랐어요. 에바, 너 정말 한국 노선에 지원할 거야? 아시아 노선 싫어하지 않았어? 이제 달라졌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 노선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까지 붙여서 일주일간 머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도윤 씨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기쁨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정말요? 일주일이나 계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럼 제주도는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주도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윤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꽃다발까지 들고 말이에요. 에바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도윤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도윤 씨가 직접 운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한국차였는데 정말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어요. 높지 않은 산이라고 했는데 막상 올라가려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올라가도 돼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의 따뜻한 손 때문이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까지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니. 제주도는 한국의 보석 같은 곳이에요. 에바님과 함께 와서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라산 중턱까지 트레킹을 했어요. 완전히 정상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중간 지점인 윗세오름까지만 갔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도윤 씨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언, 해녀 문화, 그리고 도라르방의 의미까지 말이에요. 도윤 씨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관심 있는 분과 함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시네요. 제가 정말 좋아졌나 봅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제주 전통시장에 갔어요. 동문시장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정말 활기찼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하나씩 맛봤어요. 흑돼지 구이, 갈치국수, 오메기 떡까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여기 오메기 떡 하나 더 줄게.
공짜로 떡을 하나 더 주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도라는 작은 섬에 갔어요. 배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 작은 섬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도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넋을 잃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여기서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농담이시죠?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에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섯째 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중문 해수욕장 근처의 펜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도윤 씨가 제안했어요. 바닷가 산책 어떠세요? 밤 9시쯤이었는데 해변에는 저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평화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달빛이 바다에 은빛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에바님,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주도도 아름답고 한국 사람들도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 씨와 함께해서 더 특별했습니다. 저도 에바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때 도윤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에바님. 네. 제가 에바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도윤 씨. 저도 정말.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빛 파도와 별빛 아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순간이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어요. 키스를 끝내고 나서 저희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우리 어떻게 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뉴욕에 살고 도윤 씨는 서울에 사시잖아요. 이 사랑을 멀리서만 지켜볼 수 있을까요? 도윤 씨도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에바님은 어떠세요?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에바님은 경험 많은 승무원이시잖아요. 한국에도 항공사들이 많고 승무원 훈련 기관도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승무원 트레이너는 어떨까요? 트레이너요? 네, 제가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한국의 예비 승무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제선 서비스라든지 영어 회화라든지. 도윤 씨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국 항공사들도 국제적인 서비스 향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도윤 씨, 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이요?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도윤 씨와 함께요. 그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도윤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에바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비자 문제, 취업 준비, 한국어 공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이에요. 뉴욕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한국 항공사들의 이력서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무원 아카데미에서 국제선 서비스 트레이너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화상 면접을 본 결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 씨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기쁨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에바 씨, 정말 축하해요. 언제 한국에 오세요? 다음 달 중순쯤 갈 예정이에요. 제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그렇게 저는 정말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다니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승무원 트레이너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도윤 씨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요.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가끔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정말 후회 안 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 사랑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떠도는 승무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도윤 씨와 함께 사랑과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예측 불가능함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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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뵐게요.